이 땅의 자연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삶의 나이틀.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죠. 자연의 부름 앞에 모든 삶은 흔적을 남깁니다. 오래된 믿음이 쌓인 특별한 공간, 특별한 비밀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모든 대륙에서 행해져 왔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커다란 날개는 두려움인 동시에 존경의 대상이었죠. 사람들은 하늘의 제왕을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날아간다! 하늘과 땅, 매와 사람, 그 둘의 교감이 매사냥이란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의 손에 들어온 지 1년. 아직도 야생의 본능이 그대로입니다. 매를 길들인다는 건 쉬운 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잘 잤네, 응순이. 응? 전통 매사냥의 명맥을 잇고 있는 박용순 응사의 아침 인사. 알았어. 배고프다는 신호죠. 이때가 매를 훈련시킬 기회입니다. 줄밥 훈련은 먹이로 매를 유인해 응사의 손등까지 오게 하는 훈련이죠. 성이 좀 있고 의리가 있는 놈이지. 이게 쉬운 애가 아니야. 예. 아무한테 안 간다 이거지. 매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매사냥은 선사시대부터 있어온 원시 사냥법입니다. 우리나라에 매사냥이 성행하기 시작한 건 삼국시대. 특히 왕들이 매사냥을 좋아했죠.
풀숲에서 몰입꾼들이 꿩을 쫓습니다. 전통 매사냥은 이렇게 시작되죠. 응사와 매는 때를 기다립니다. 꿩이 날아오르는 바로 지금입니다. 날아간다! 본능이 지배하는 시간. 매사냥은 그 자체가 야생입니다. 특히 사냥감을 뺐을 때는 신중해야 하죠. 그 먹이를 다른 먹이로 유인해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꿩 뛰고 그다음에 닭다리 디미는 게 아니라 꿩을 슬그머니 내리면서 닭 붙여가지고 닭다리를 붙여주면 얘가 스트레스 덜 받죠. 뺏는다는 느낌이 안 들게. 매사냥을 하는 동안은 매와 인간 사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집니다. 계절마다 다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이 섬에 최고의 사냥꾼 매가 삽니다. 송골매죠. 섬 전체를 뒤흔드는 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 아이 그놈 잘생겼네. 옛날 송골매의 사냥 솜씨는 조선 팔도뿐만 아니라 그 위용이 중국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송골매는 최상의 상품으로 꼽혔죠. 날개폭이 좁으면서 끌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 그래서 공중에서 공격하기 좋게 빠른 속도로 추적해서 그렇게끔 진화가 된 거예요. 매가 바람을 탑니다. 송골매의 날개는 바람을 잘 타도록 좁고 길게 진화했죠. 야생에서 송골매의 사냥 모습을 지켜보는 건 응사에게 가슴 벅찬 일입니다. 송골매는 탁 트인 해안가 절벽에 둥지를 틀죠. 송골매는 지금 사냥에 매진해야 하는 시기. 얼마 전에 새끼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 있는 서해는 송골매가 새끼를 키우기 좋은 곳이죠.
일찍이 35년간 매를 키웠던 조선시대 유학자 강재양은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람은 만물을 움직이는 것이다. 바람을 등에 업고 돌진하는 매. 먹잇감을 발견한 거죠. 끈질기고 빠른 추격. 인간이 사냥에 매를 쓰는 건 바로 이런 성질 때문입니다. 이토록 강한 야생의 매가 어떻게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는 걸까요? 매 길들이기 첫 과정은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매와 사람이 벌이는 눈싸움. 서로 얼굴을 트는 데만 사흘은 좋게 걸리죠. 보통 발맥을 한다가 막 부닥부닥 튀는 걸 튀어내리고 빽빽대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한 3, 4일 지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접근을 해서. 매는 끊임없이 날고자 합니다. 그 본능을 잠재우려면 굶기는 수밖에 없죠. 탁 올라와요. 이렇게 덜컹덜컹 매를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매가 요동안 치게끔 부드럽게. 사흘을 굶고 나면 먹이에 반응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 가만히 있다면 첫 번째 관문은 통과. 손등에 올려놓은 먹이. 손밥을 먹이는 게 그 다음 순서입니다. 이런 훈련 방법은 고려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야 부리수 자가축필 인중다쳐라. 주야 한자로 밤낮 손에서 일타들게 하지 않고 좌대 해대에 앉혀서 안정을 시킨 다음에 사람의 많은 곳에 있어야 매가 쉽게 풀린다 했습니다. 길들일 땐 잠시도 떨어져서는 안 되고 하루 24시간을 온통 매에게 쏟아야 합니다. 길들인다는 건 책임진다는 뜻이죠. 야생과 길들임. 생명이기에 성장의 시간은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찾은 송골매의 땅. 새끼 매들이 훌쩍 자랐습니다. 먹이를 놓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아, 새끼 잘 보이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보송보송한 털이 빠지고 용맹스런 깃털이 돋아났습니다. 날개 죽지도 근질근질한가 봅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죠. 어미는 여전히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 나릅니다.
그런데 예전 같지가 않네요. 먹이를 가로채기까지 합니다. 지금이 비행 훈련을 할 적기. 어미가 보란듯 먹이를 물고 날아가 버립니다.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창공을 박차고 오릅니다. 녀석도 이 땅의 바람을 지배하며 늠름한 송골매의 후예로 살아갈 테지요. 새의 비행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매의 용맹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는 특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 사냥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 아랍 지역입니다. 나라와 종교가 달라도 매 사냥의 전통과 기술은 그 맥을 같이 하죠. 11개 나라가 공동으로 매사냥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활한 사막, 중동의 매사냥꾼들은 매를 대접하는 것도 특별합니다. 매 한번 핸들링 할 수 있어요? 응사의 시선은 오직 매에 가 있습니다. 매를 부르는 건 만국 공통어죠. 하지만 훈련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원시적인 사냥법이 첨단의 문명과 만났네요. 과거 연을 날려서 하던 것을 지금은 무인 항공기가 대체합니다. 다양한 높이와 속도로 사냥감을 따라잡는 훈련을 할 수 있죠. 이 과정을 통해 매의 날개 근육을 발달시킵니다. 비록 가짜 미끼를 이용하지만 너른 자연의 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الهواية هاي صارت محبوبة، صارت من هواية تحولت لرياضة، وصلت لمرحلة المسابقات، هواية تعطي حماس ما فيها أي خطورة، صارت الهواية هواية تحولت إلى مسابقات رياضية ولها جوائز ثمينة. 아랍에선 매사냥이 고급 스포츠로 발전했습니다. 국왕이 주최하는 매 경주 대회가 해마다 열리는데요. 참가자들은 왕족, 일반인, 프로페셔널로 구분됩니다. 매 경주 대회는 사냥 기술이 아니라 비행 실력을 겨루는데요. (400m를) 누가 빨리 통과하느냐 기록 경기죠. 결승선 밖에선 참가자들이 미끼로 매를 유인합니다.
천분의 1초까지 다투는 치열한 승부. 매를 부려 사냥만 해온 응사에겐 문화적 충격이죠. 경기는 육상 경기 못지않게 박진감이 넘칩니다. 매 경주 대회는 일반인들에게도 인기여서 TV로 중계 방송도 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매의 야생을 느끼는 게 아랍에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ونحن رسالة لازم ننقلها لأبنائنا وللعالم بعد لازم ننقلها لهم إن هذه عادات وتقاليد وهواية جميلة جدا نحبها ونكرس وقتنا لها. 이 척박한 사막까지 매사냥 문화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걸까요? 매사냥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땅입니다. (40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인류는 그 흔적을 바위에 새겨놓았죠. 황량하고 척박한 이 땅에서 매사냥은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알타이 유목민들은 야생의 검독수리를 길들여 사냥을 해왔습니다. 사냥 시 검독수리와 주인은 한 몸이 됩니다. 검독수리는 이곳 사람들에겐 큰 재산이자 보물이죠. 사냥은 빠르고도 정확하죠. 검독수리를 통해 알타이 유목민들은 고기와 모피를 얻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시작된 사냥. 사냥이 끝나면 자연에 대한 예의를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사냥은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이 오래된 숲은 참매의 땅이었습니다. 이 숲에서 조선의 많은 왕들은 매사냥을 즐겼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만 매사냥 기록이 354회나 등장합니다. 왕이 사랑했던 참매. 응사는 매사냥의 오랜 자취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숲의 제왕 참매와 응사의 만남. 잘 보이네. 두 마리가 이쁘게 엎드려 있구만. 숲에 사는 참매는 올해도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새끼들은 스스로 먹이를 찢어 먹을 만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직은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새끼지만 녀석들에겐 용맹한 사냥술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매섭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참면은 이게 아주 그 기습 사냥을 주로 하는 놈으로 자기 몸을 노출하는 걸 싫어해요. 매복, 은폐하고 딱 기습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죠. 장애물이 많은 숲속에서 참매는 자유자재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좁은 데를 통과할 때는 날개를 접고 방향을 바꿀 때는 꼬리깃을 이용하죠. 새끼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갑니다. 이제 둥지를 떠나 스스로 독립해야 할 시기. 나는 연습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처음은 언제나 낯설고 위험하죠. 하지만 두려움을 모르는 이들은 숲속의 최고 포식자로 성장합니다. 야생의 매, 그리고 응사의 매, 자연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녀석에게도 짝을 이루고 싶은 야생의 본능은 그대로 남아있죠. 종족을 잇겠다는 본능으로 알까지 낳았습니다. 짝짓기를 못했으니 깨어날 수 없는 무정란. 아는지 모르는지 참매는 정성껏 알을 품습니다. 아이고, 비 오는데 고생이 많다. 그리고 짱아리 다 먹고 매출이. 응사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수컷처럼 먹이를 대주는 것뿐입니다. 벌을 안 해도 지 본능인데 그걸 또 홀딱 알을 뺏어버리면 얘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안쓰러워서 그냥 놔두는 거고. 사람의 공간에 들어와 길들여지고 있지만 참매는 오직 본능의 세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으셔? 숲으로 가고자 하는 야생의 마음을 응사는 이렇게나마 달래주고 싶습니다. 동고동락한다는 건 이런 거겠죠. 응사는 늘 매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녀석은 난지 1년이 안 된 보라매. 가장 무모하지만 용맹한 시기죠. 매 사냥의 최고지만 길들이기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매를 통해 돌을 깨쳤다는 조선의 유학자는 이런 얘기도 전했죠.
매는 숲에서 서식하려는 본성과 솟아오르려는 의지를 지녀 옹졸한 닭이나 오리처럼 기르기 쉽지 않다. 길들이는 매에겐 표식을 합니다. 시치미. 이름을 붙여 매의 주인임을 알리는 거죠. 시치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입니다. 끈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시치미를 다는 순간 녀석은 사람이 부리는 사냥매가 됩니다. 시치미 뗀다는 말 들어보셨죠? 박용수님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이걸 쑥 잡아떼고 매가 똑같은데 이거 내가 잡은 거다 하고 시치미를 딱 떼고서 말한 데서 시치미 뗀다는 유래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매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은 책임을 다하는 것. 그래서 매사냥은 하늘과 땅의 동행을 의미하기도 하죠. 사막에도 매와 인간의 오래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슬림의 경전인 코란에도 매사냥이 언급돼 있죠. 아랍에서 매사냥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매가 쫓는 것은 후바라, 사막을 오가며 사는 철새입니다. 후바라가 날아오는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가 매사냥 시기죠. 사냥 방식은 단순합니다. 과거엔 낙타로 이동했지만 지금은 차를 이용합니다. 후바라가 쫓겨 날아오르면 매를 날립니다. 손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은 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막 위에서 펼쳐지는 공중 추격전. 궁지에 몰린 후바라가 깃을 세워 거칠게 저항합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게 자연의 냉엄한 법칙. 매는 이번에도 사냥감을 쟁취했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아랍의 매꾼들은 그들만의 의식을 치릅니다. 척박한 사막의 유목민들은 매사냥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동료애를 나눴죠. 매사냥꾼에게 매는 동물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매는 아랍에미레이트를 상징하는 나라새이기도 하죠. 매를 보호하고 매사냥의 전통을 잇기 위해 세계 최초로
국립매병원도 세웠습니다. 이곳에선 사람 못지않게 세심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부러진 깃털의 접합 수술은 물론 내시경으로 장기의 건강도 체크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선 세계 최초로 매 여권까지 만들었는데요. 국립매병원에서 발급합니다. 외국에서 열리는 매 사냥대회나 매 경주대회에 참가할 때 꼭 필요하죠. That a falconer comes, has his falcon on his arm, joins the plane, ties the falcon just next to you, it just has the hood on, and that's how they go. And this is because falcons are not considered as a bird here, not even as a falcon, they're considered as the children of the Bedouins. 매사냥은 아랍의 유목민들에게 사막의 전통 문화를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죠. (2000년을) 이어온 아랍의 매사냥. 오늘도 사막엔 매와 인간의 동행이 계속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산골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매 훈련 풍경. 보름 정도 방 안에서 손밥 훈련을 시키고 나면 밖으로 데려나와 줄밥 훈련을 합니다. 어때? 고향 생각나? 어깨 나오니까? 잘 가보자고. 매는 늘 야생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매와 응사의 신경전. 기다림과 끈기가 없으면 매와 함께 자연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니까 오는 거지 안 믿으면 도망가죠. 그만큼 방에서 그만큼 밤에 매를 데리고 다니고 받아주고 한 게 실리를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와 응사가 교감하는 것이 훈련의 마지막 단계. 이제 줄을 떼고 자유비행을 시킵니다. 돌아온다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훈련이죠. 매는 하늘을 나는 순간 야생의 본능이 작동합니다. 저런 꿩마저 놓치고 말았네요. 엉뚱한 곳에 자리 잡은 매. 꿈쩍도 않는 매의 고집스러움. 응고집. 옹고집이란 말도 이런 매의 습성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꽝에 대해 분해서 그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안 내려오는 거 꼭 나타났어요. 옹고집과의 대치 1시간째. 응사는 매출하기로 다시 매를 부릅니다. 매는 응사의 믿음에 답했습니다.
우리 말속에 시침이 뗀다, 꽝 잡는 명이다, 꽝 대신 달다 다 이 매사냥에서 유래합니다. 우리 문화사의 일부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매사냥은 꽝 토끼 잡는 거 그 한 단면이고. 매사냥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의 역사입니다. 단순한 사냥을 넘어선 야생과 인간의 만남.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매사냥의 묘미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매사냥은 아시아,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유럽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선 매사냥이 대중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제 맹금센터에선 다양한 맹금류를 키우고 인공 부화로 얻은 매를 훈련시키는 일을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맹금류와 매사냥을 소개하는 일도 하죠. 훈련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맹금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됩니다. 국제 맹금센터 제미마 원장은 3대째 매사냥을 해왔습니다. 이 센터도 그의 아버지가 1967년 세계 최초로 설립한 것이죠. 할아버지로부터 처음 배운 매사냥은 그녀를 특별한 세계로 이끌었고 50년을 매와 함께 했습니다. Europe, it's still going strong in Germany, in the Netherlands, Holland, Belgium, Italy and Spain. And of course over here in the UK, it's been going since about 800 AD. And it's still very popular here today and increasing in popularity. 매를 길들이는 과정은 어디든 다르지 않습니다.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와의 교감입니다. 조련사는 매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잊지 않죠. She didn't trust us, then she could potentially fly off with that and go and eat it elsewhere. And so we've gained her trust by exchanging the bit of meat that she's caught with a nice bigger bit that we've got in our hand that she will quite happily swap for. And it means that if she ever does catch anything, if she was a hunting bird, then she knows that we're going to offer her a fair exchange rather than just take it from her. And so it builds the trust. 매사냥도 한때 유럽에서 쇠락의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박해진 도시 생활과 자연을 이어주는 돌파구로 매사냥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사냥철이 되면 클럽에서 주최하는 매사냥 대회가 영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영국의 매사냥 인구는 대략 3,000명. 매사냥을 한 번만 경험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죠. 그 짜릿했던 순간을 잊지 못하고 일생을 매와 함께 한다는군요.
I'm now 69 years old. I began when I was 16. So that is 53 years. Just enjoy watching them fly. Watching them hunt. They're beautiful. 매는 사람을 넓은 대지로 이끕니다. 바람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저 너머의 세상을 보게 하죠. 유럽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죠. 우리는 사냥감 자체를 위해 사냥하지 않고 사냥하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기분 좋은 경험을 위해 사냥한다. 매사냥은 매 순간 자연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게 합니다. 사냥감을 추적하는 순간에도, 매를 날리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찰나의 기쁨을 얻습니다. 동고동락했던 시간들은 하늘을 나는 매에게 맡깁니다. 하늘에선 오로지 매의 선택만을 존중하죠. 오직 자연의 질서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 매사냥의 매력이죠. Alright, good boy, good boy. No, there's no more. That's it. No more. That's it. We'll finish. Fantastic. Most falconers will never catch more than 2 in a day, so it makes no impact on the wildlife, on the environment. It is what the birds do naturally. When you are a hunter with birds of prey, with falconry, you are on the stage with the actors, not in the audience. So being on the stage with the actors puts you entirely in touch with the wildlife. 사람들은 하늘의 매를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사실 매사냥은 전혀 다른 두 세계의 만남이죠. 바람의 언덕에 매와 응사가 오릅니다. 길들여진 매가 야생의 본능을 깨우는 시간. 매 나간다! 매와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느냐, 여기에 매사냥의 성공이 달려있죠. 사냥은 순간이고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임무 완료. 동고동락한 3년. 믿음의 크기만큼 매는 응답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책임과 소임을 다한 시간.
오늘은 참매와 함께한 마지막 사냥이었습니다. 너희 이제 자유인 몸이야. 네 맘대로 살아. 다시는 나하고 만나지 말자. 고생했어 그동안. 매와 응사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운하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3년 동안 저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는데 그동안 수고한 미안한 감도 있고 서운한 감은 있지만은 그러나 얘가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게 우리 매꾼들의 철칙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바람을 읽고 바람을 따르는 운명의 만남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4000년을 이어온 하늘과 땅의 동행입니다.